제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사회재난만 하면 좋겠는데 예. 지금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기 때문에 예. 자연재난이 천재지변이라 그래서 자연재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사회재난하고의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이 됩니다. 그 외국에 있는 교수님이 산불은 자연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언뜻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게 왜냐하면 캐나다, 호주 이런 데는 자연재난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뭐 담배꽁초 99%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 독특하게 이 부분을 사회재난으로 대입니다. 재난의 업무보다는 사회재난의 업무가 더 크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그 자연재난 실장이 그 얘기 들으면 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정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벌써 지금 9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올해 발생한 재난 이슈 한번 되짚어보고 네네. 어떤 걸 좀 꼭 알아야 될지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실장님 지금 사회재난실장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고 업무는 지금 네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보통 안전하고 재난하고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안전과 재난. 네, 예. 재난이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예. 안전은 개인이 낙상 사고, 예. 그다음에 뭐 미끄러짐, 뭐 이런 부분들을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예. 재난이 그러면은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야 됩니다. 예. 빨리 국가가 가서 구조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으로 나눠집니다. 사회와 자연으로. 네. 그럼 이제 원인이 뭐냐? 예.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났느냐, 재난이 났느냐, 아니면은 인적 요인,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 어떤 재난이 났느냐, 뭐가 부족해서 났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인적 요인하고 자연적 요인하고 크게 나눠진다고 그럼 생각하면 인적 됩니다. 요인이 사회재난이고 자연적 그렇죠. 요인이 자연재난이군요. 그래서 예. 보통 화재는 저 뭐 방화라든지 실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재난이고. 그렇습니다. 사회재난. 붕괴도 그렇고 폭발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재난에 속하는데 예. 근데 이해가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전염병은 그거는 그 자연재난 바이러스 뭐 이런 건데 이게 자연재난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을 전파하는 주된 요인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소갈이네. 네. 그리고 아. 또 이렇게 가축전염병이라고 또 있어요. 뭐 예. 돼지열병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회재난.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네, 많으시는데.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다 뭐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우리 뭐 예를 들어 전기가 예. 저기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전기가 갑자기 정전이 됐잖아요. 예. 그게 우리나라 국가 핵심 기반에 뭐가 하나 구성 요소가 잘못된다든지 그러면은 예. 다운이 되게 되죠. 예. 그런데 그게 국가 핵심 기반이 종류가 11개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것도 마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국가 경제라든지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네네. 업무가 그냥 이렇게 보면 다 사회재난실장 업무일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사회재난만 하면 좋겠는데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기 때문에 예. 자연재난이 천재지변이라 그래서 자연재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송 참사 같은 경우에 예. 내용을 보시면은 비가 많이 내린 건 자연재난인데. 네, 근데 이제 거기 과정에서 뭐 뚝이 어떻다는 등 아니면 좀 빨리 대피시켰으면 되는데 뭐 엉뚱한데 대피가 늦었다는 등 이런 부분들은 다 사회재난하고의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딱 원인이 하나라는 사고는 없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 재난을 이제 다시 예방하려면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재난 원인 조사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조사도 자연재난인 사회재난을 떠나서 재난이라 그러면 원인 조사를 제가 하고 있고요. 예. 그건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해서 또 원인을 알게 되면 야, 이 기술이 좀 있었으면 그렇죠. 또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 알았을 텐데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예. 기술 개발 업무도 또 R&D 연구 개발 업무도 또 전체 재난 연구 개발 업무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사실은 자연재난의 업무보다는 사회재난의 업무가 더 크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그 자연재난 실장이 그 얘기 들으면 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산불, 제가 이제 네. 산불제 여쭤볼 건데 네. 지난 봄에 울산, 경남,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했고요. 네. 자, 산불도 그러면 사회재난실장님의 업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다른 나라든지 제가 옛날에 잠깐 이렇게 어떤 세미나 갔는데 그 외국에 있는 교수님이 산불은 자연재난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언뜻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게 왜냐하면 캐나다, 호주 이런 데는 자연재난이 많아요. 예.
번개가 쳐가지고 갑자기 살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나무끼리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열이 발생이 돼서 마찰열 때문에 건조돼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실화. 뭐 담배꽁초 99%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재난이. 그래서 저희 한국은 독특하게 이 예. 부분을 사회재난으로 좀 분류를 해서 인적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희도 일괄적으로 사회재난이라고 일단 규정을 해놓고 사회재난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은 피해가 네. 엄청 컸는데 당시에는 왜 이렇게 피해가 컸습니까? 일단 뭐 주된 원인이 제가 직접 그 마을 피해 주민들을 만나보고 그랬는데 예. 뭐라 그러냐면요 대부분이 예. 내가 생전 처음 겪었던 것이고 예. 또 하나 이거 방법이 없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 이례적이라는 얘기죠. 예. 기후변화인지를 보통 얘기를 많이 듣는데 바람이 속도가 초속 27m가 넘었어요. 강풍 때문에 그랬군요. 그렇죠. 일단 예. 그다음에 뭐 이례적으로 또 건조했고요. 예. 건조하다 보니까 불이 나면 순식간에 그 바람에 의해서 그 아마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불씨가 소방관들이 날아가는. 예. 불씨 이동 속도가요. 1시간당 그 8.2km였으니까. 예. 그건 거의 뭐 저 우리 대한민국 창설 이래 아마 최초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겪어보지 못한 부분이어서 주민들도 뭐 산불 정도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대부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약간 이례적인 부분이 컸다. 예. 저희가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부분이 좀 너무 컸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산불 피해 관련해서 그래픽을 만든 게 있는데 잠깐 좀 네네.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난 봄에 울산과 경남 경북 지역에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183명, 사망이 27명이었고요. 재산 피해가 1조 원이 넘었고 산림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요. 자, 저는 지금 보니까 인명 피해가 유독 많았습니다. 네. 아까 강한 바람 그리고 이 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피해가 입었는데, 자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자 대피 체계를 좀 달리 해야겠다 그런 대책을 좀 세워서 발표를 했죠. 네네.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게 산불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에 대한 예측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예. 시스템화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 기존에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좀 불안전한 게 있었는데 산불 예측도라 그래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의 그림이 나오면 산불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1시간 있다는 어느 정도까지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서 야 5시간 정도 되면은 아니면 8시간 정도 되면 어디까지 확산되겠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8시간이 넘어 도달하면은 이제 짐을 싸야 됩니다. 예, 5시간 되면은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레디 세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예, 그럼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고 예. 그래야 시간의 그래프를 보고 자치단체가 비상 경계를 올리게 되고요. 예. 그걸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알려야 되는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통신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안타깝게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제 전달 체계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개편돼야 됩니다. 예.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재난 문자가 안 오신대요. 아, 그 옛날 구형폰이에요. 그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되는. 스마트폰 사주고 싶은데 싫대요. 불편하시다 그래. 그러니까 불편하시니까 이게 적응하기도 힘드시고 방법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직접 사람이 직접 가서 취약계층 있으신 분들은 1:1 전담 공무원들이 아니면은 뭐 자율방재단 뭐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이 직접 가셔서 예. 확인을 하고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나는 괜찮아 그래. 아직 뭐 불이 멀리 있어. 그렇죠. 예. 근데 전혀 지금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피하려다 그러면은 이제 갇혀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예. 저희들이 설정했던 최소 시간이기 때문에 5시간 전에는 일단 떠나야 된다. 8시간 때는 경계의 움직임, 네, 이제 촉각을 마음의 먼저 준비를 세워야 하고요. 되고 8시 5시간이 되면 네. 짐을 싸야 된다는 얘기죠. 8시부터 5시간 사이에는 짐을 싸놓고 5시간 되면 여기 땅 하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요양원 이런 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8시간 미리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거동이 불편하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발표를 하고 나서 대구의 함지산에서 화재가 났었고요. 예. 그리고 강릉에서도 화재가 났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에 저희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셨어요?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뭐 인명피해도 전혀 없었고요. 잘 예. 됐어요. 예. 근데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 불도 안 오는데 왜 대피를 시키느냐라고 해서 민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충분히 나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도 개선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해서 정확도를 높여서 진짜 필요할 때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은 약간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요. 예. 일단 시스템이 정확도가 높아질 때까지는 지금 어렵지만 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하게 미리 대피하는 게 정답인 건 맞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항상 이 정답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따르는데 네. 정부도 정확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고 또 주민들도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강풍이 불고 빠르게 불이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자치단체 혼자의 힘으로는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관계기관의 협업이 중요한데 회의는 또 어느 정도 하시고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요즘에요. 그 예. 산불 관련된 회의가 한 뭐 10배 늘어났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사전에 예.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예. 조금 있으면 정부에서 산불 종합대책을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죠. 10월 되면 또 바람이 가을 산불. 가을 산불. 가을철 산불, 가을 또 산불. 우려가 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예. 관계기관들 간의 협업을 일단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기는 산림청 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자치단체 임대 헬기도 있고요. 그렇죠. 소방청도 헬기가 있고 군도 헬기가 군도 있죠. 있고 해경도 갖고 있고 예. 근데 물론 조금씩 갖고 있는데 군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 행안부나 산림청에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직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라는 기관 간의 약간의 조금 뭐랄까 신속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는 자동적으로 몇 대씩은 무조건 출동해라. 의무적으로. 네네네네. 이제 군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되고 예. 있는데 자동 개입 시스템 정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 현장에서 지휘하는 것도 좀 더 협업 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고안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산림청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산림 녹화를 하고 어떤 예.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만간에 아마 발표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번에 논의되는 내용들은 관계기관이 얼마나 협업 기능을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느냐. 그렇죠.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에 중심에 저희 행정안전부가 있습니다. 업무가 조금 약간 좀 분리되는 게 업무 분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소방, 자치단체, 군, 정부 조직 이게 유기적으로 협업이 잘 되면 초기에 산불을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얘기죠? 저 행정안전부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뭐 관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예. 관료주의자는 뭐냐면 우리 부처 일은 우리 거야. 그건 그렇죠. 잘하는데 예. 그 협업하는 게 좀 잘 안 되는 정도가 종종 있어요. 특히 재난 대응할 때.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 적극적으로 협조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느냐, 군대식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예. 그 부분을 어쨌든 많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얘기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정부 사이드, 자, 공공기관 사이드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네네. 계시고 자, 산불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민간 사이드. 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각 그 자치단체 각 모든 이제 저 자치단체마다 의용 소방대도 있고요. 예. 자원봉사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난 관련된 단체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재난이 나면은 직접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야 돼요. 예. 인원이 돼요? 그게 아, 1대1로 1대1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국민 의식이 높으셔서 예. 높아져 이렇게 매칭만 잘해주면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예. 그런데 자원봉사하는 이제 정말 고마우신 분들 얘기고 국민들 스스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 안 오겠지 그랬는데 그냥 벌써 이렇게 와 있는 경우가 불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항상 경각심을 갖고 정부에서 대피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믿어주시고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이게 또 그 실화라고 하잖아요. 이 실자가 그렇죠. 우리가 그 열매 실자가 아니고 실수할 때 그 일일 실자예요. 실화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설마 내가 뭐 이게 담배꽁초 버리는 게 아니면 내가 뭐 성묘하다가 좀 쓰레기 태우는 게 아니면은 내가 뭐 이게 맨날 매년마다 영농 부산물이 나오는데 논두렁에다가 좀 이게 좀 태우지 태우는 거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본인은 살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 아까 보셨지만 예. 그 요번에 산불 같은데 인명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예.
본인은 일부러 내려고 하신 부분이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서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형 살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지셔서 그 정부가 따라주는 대로 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고 화기 소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고 그 부분을 좀 국민 여러분께서 제발 좀 이렇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예. 농사짓 쓴 분들은 그 용농부삼을 요즘에 파쇄기로 파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근데 태우셔도 그걸 돼요. 사쓰지 않으시고 그냥 예. 불로 그게 태우시는 편하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실수 한 번이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보이는 게 이제 파쇄기에서 부산물을 네네네, 파쇄하라는 그렇습니다. 그 자료 화면인데 저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소각을 하시는 거죠. 저게 약간 좀 불편하긴 합니다. 왜 기다려야 되고 예. 내 차례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먼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이게 쓰레기를 좀 모아놔야 되는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 여러분들께서 저 부분을 반드시 태우지 않고 파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또 거름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도 안 나고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저 파쇄하는 데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불 통계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잠깐 보여주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자막에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4%가 입산자의 실화와 소각 부주의,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왜 산불이 자연재난이 아니고 사회재난이냐는 그 말씀이신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건수가 그래도 지금 희망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지금 600, 400, 620건, 2021년에 줄었으면 349건으로,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지난해 279건으로 상당히 네. 많이 줄었어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통계의 10년간의 74%가 실화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뭔가 좀 더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실장님? 네, 앞으로 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런 캠페인 홍보 그리고 우리 KBS랑 아니면 방송사랑 같이 해서 열심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또 산불이 좀 자주 일어나는 시기니까 네네네. 더더욱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파트 화재 관련 대책 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아파트 발코니를 가득 메운 검은 연기 사이로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초등생 자매가 숨졌습니다. 지난 6월에도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초등생 자매가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두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2년 16층, 2005년 11층,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준공 20년 이상 된 전국의 아파트 9천여 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모든 층에 설치된 곳은 1.7%뿐입니다. 크고 작은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에 물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지하 펌프실을 찾았습니다. 밸브 등 장비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배관이 노후되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관 상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보온 상태 같은 걸 점검하셔서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은 초기 진화를 돕는 옥내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호스를 펴서 확인합니다. 아파트 내부에 설치돼 있는 옥내 소화전입니다. 호스를 펴고 화재 지점에 가까이 다가선 후에 이렇게 물을 쏘면 됩니다. 옥상 방화문도 점검합니다. 열쇠를 넣자 문이 열리면서 비상 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옥상이 드러납니다. 방화문은 평소에 닫혀 있다가 비상 상황에 열도록 해 대피 통로로도 화염이 커지는 걸 막는 용도로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등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무조건 대피하기보다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아파트 내로 연기 유입을 방지하면서 그 구조를 기다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막기 위해 하나의 멀티탭에 여러 기기를 동시에 꽂지 말 것과 오래된 배선 등을 수시로 점검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은입니다. 자, 어린이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게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자, 이 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지금 긴급 점검에 나섰죠. 네. 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의 원인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노후 아파트라고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않은 부분에 대한 그 사각지대였고요. 예. 또 하나는 어린이들, 예. 부모들이 다 이제 집을 뭐 비운 상태. 비워서 예. 아이들끼리만 있어서 나오는 사고였습니다.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정부가 이제 대응책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예. 첫 번째 스프링클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소급해서 이제 설치를 하라 그러면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민간한테 그러면 이 부분을 하라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정부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게 과거에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소급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그러면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설이라든지 보급했으면 좋겠다. 보완책을 주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취약계층들한테는 직접 사주기도 하고요. 예. 보니까 뭐 멀티탭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예. 그 부분들은 이제 보급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재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제 단독형 감지기라 그래가지고 화재가 나면은 예. 이제 자동적으로 울릴 수 있는 부분들을 보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방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동 확산형 소화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예. 천장에서 이제 화재가 감지되면 이제 이제 물품이 이제 이렇게 약재가 이제 뿌려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비교적 적게 드는 부분이라 그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점검을 막상 저희들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예. 노후 아파트에 대해 점검을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했다고 네, 제가 실적으로 들었는데. 했는데 예. 뭐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어 발식, 뭐 콘서트 이런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것도 점검을 했는데 예. 뭐 감지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시설 장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치단체랑 같이 정부랑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두 어린이들, 번째. 예. 부모가 집을 비운 어린이들인데 사이에. 부모가 비운 사이 그러면은 이제 맡길 데가 없어서 그렇다. 예.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데 예. 그래서 맡길 데가 없는 부분이 그 동안에는 이제 아이 마음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예. 복지부하고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좀 늘려보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시간이 8시인데 12시로 좀 늘린다든지 이제 350곳을 시간을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가부에서는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거 아침 6시까지도 또 아이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시범 사업을 거쳐서 좀 반응이 좋으면 예. 수요자가 좀 있으면 그것을 좀 확대하는 그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지금 알아보고 그렇습니다. 계시는군요. 그다음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아이들만 있잖아요. 예. 아이들이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은데 아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소방청하고 교육부랑 합심해서 모두 찾아가서 직접 아이들한테 소방 교육을 지금 거의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다는 말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어른이 집을 비우지 않는 게 좋은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네.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교육을 좀 해서 네.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훈련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아파트에 필로티 구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지난 7월에 경기도 광명에서 불이 났는데 6명이 숨지고 그 필로티 구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부가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 거죠? 예. 네네. 그 아까랑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필로티 구조에 있는 부분들은 정부가 이제 권유를 한다든지 해서 소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아크 차단기라든지 자동 확산형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게 필로티 구조고 화재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됐느냐 알게 되면 예. 이제 건축주가 이 부분을 좀 보완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정보를 좀 공개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예. 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 그 천장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달든지 주차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면 참 좋겠다. 단순한 개인의 시민의 생각이지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 화재는 대형 인명 피해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화재가 날 경우에 긴급히 대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아파트 화재 시의 긴급 대피 요령 단계별로 있던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일단 대피가 우리 집하고 바로 옆집에서 발생했느냐 예. 아니면 좀 먼 데서 발생했느냐 이거 두 가지를 일단 분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전혀 우리 집하고 관계가 없는데 괜히 대피하다가 예. 오히려 연기 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휩싸여서 거기에서 우리 또 집과 피해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습니다. 먼저 파악을 그러니까 하자. 그 화염이 보이는지 화염 연기가 우리 집 근처에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셔서 예.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일단은 뭐 화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화재를 인지를 했으면 신고를 먼저 하시고 예. 아파트 방송을 일단 듣는 것이 대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예.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연기가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불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예. 옆집에서 연기가 들어오게 되면 대피를 해야죠. 예. 일단. 우리 그래픽도 좀 보여주십시오. 예. 네. 자, 그렇죠. 우리 집에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네, 그래서 예. 이제 저기에 문을 열어봤는데 이미 막 확산이 돼가지고 내가 대피를 못하겠다. 뭐 아니면 이미 뭐 화재가 퍼져가지고 집안에 예. 대피를 방향도 모르겠고 하면 일단 거기서의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대피가 가능한 경우하고 불가능한 경우를 한번 판단을 하셔서 예.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빨리 입을 막고 나가셔야 되는데 예.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가셔야 돼요. 우리 집 출입문을 닫고 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집도 중요하지만 예. 옆집도 중요합니다. 그 연기가 옆집으로 다시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통로에 갇혀서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을 안 닫고 나오셔서 예. 그 질식사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을 반드시 닫고 나오셔야 된다. 입을 막고 대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자기 출입문을 좀 닫아라. 닫으셔야 됩니다. 예, 그 들어가는 것도 맞고 만약에 나오는 것도 맞고 예. 그다음에 승강기 타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계단으로 이동하고. 네. 어떨 때 옥상으로 올라가고 어떨 때는 아래로 내려가.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 밑에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한. 근데 이제 저층부에 계신 분들은 밑으로. 그리고 화재가 밑에 층에 났으면 우측으로 위로 가야 올라가고. 되고, 네. 나 위층에 있으면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연기가 막 올라오면 어느 쪽에 있으면 불이 났는지 뭐 연기 나오는 방향으로 일단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연기 나오는 부분을 피해서 가셔야 되니까 예.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그렇죠. 있지 예. 않습니까?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집 안에서 만약에 났으면 가능한 한 이제 먼데 화염하고 연기가 먼 이제 장소에 가서 문을 닫으시고 그 어떤 구멍들을 다 물수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막아서 예. 신고를 하셔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방법입니다. 저기서 보니까 틈새 막기가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예, 네.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젖은 수건으로 출입문에서부터 문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틈새를 막아서 살았다는 뉴스를 제가 곳곳 종종 봤었거든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 요령이 되겠네요. 이거 욕실에 이렇게 보면 저희 집도 욕실에 뭐 수건들 잔뜩 쌓아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들을 이제 물에 적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 더 있죠. 자, 우리 집과 관계가 없이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저게 저거죠. 집안에 대기하고 그렇죠?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한 다음에 신고하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면 안내방송의 청취에 따라서 안내방송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보면 제가 갑자기 이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통로가 예, 비상 통로가 이제 한 군데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 여러 군데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다가 예. 통로가 하나 있으면 그렇죠. 몰리게 됩니다. 이게 맞아요. 잼이 걸려서 복도식 대피시간이 말씀하시는 있을 거죠. 때, 예, 복도식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대피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피하다가 질식하시는 분들을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거는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피가 가능한 경우와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대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네, 지금 굳이. 이걸 따라야 되는 거고 네.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대피해야 되는 상황인지 대피가 불가능해서 집안에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고민을 좀 해봐야 네네네. 되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 자 여기까지 있는 아파트 화재 관련 대책이고요. 네. 요즘 가끔 집안 치마로 뭐 도로가 붕괴되고 네. 터널이 붕괴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사고였는데 최근에는 너무나 많아요. 예. 자,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시행 중인 것도 있죠. 어떤 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보통 우리가 싱크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싱크홀이 이제 국민들이 불안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도 이제 돌아가시고 크기도 너무 많고 크기도 이제 예, 많아지고 차도 빈- 빠지는 사고가 나고 빈발하고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예. 근데 주요 원인들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네. 노하수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지하 공사가 할 때 잘못한다든지 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한지 안 한지에 대한 점검이 일단 필요한데요. 예. 이게 뭐 GPR 탐사라 그래서 지하에 이렇게 뭐 레이저 탐사도 하고 이제 보통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먼저 위험 요소를 발굴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공사할 때 안전 수칙을 지키고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후 하수관 같은 경우를 좀 고도화해서 빨리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좀 안타깝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봤을 때 해당 부처에서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멍이 난 부분이잖아요. 예. 이제 저희들이 원래 집안 치마는 그동안에 재난 유행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붕괴의 일종이라 그래서 예. 도로에 만약에 싱크홀이 났다 그러면 도로 붕괴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어떤 재난에 관련된 일부분에 속했는데 이제는 집안 치마를 아예 그냥 재난의 한 파트로 딱 뺐습니다. 범주로 그냥 포함시켰군요. 그냥 아예 그냥 별도 항목으로 뺐어요. 아, 그게 예. 아예 뺐기 때문에 예. 그러면 무슨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은 해당 기관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매뉴얼을 만들어 예방할 때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비 때는 뭘 준비를 다 해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응할 때는 어느 기관이 어떻게 나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체계화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집안치마 항목을 별도로 재난 유형에 별도 항목으로 좀 뽑아놨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정보 종합 대책도 앞으로 뭐 아까 GPR 탐사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하고 예. 그다음에 노후화 수관이라든지 이런 관리 강국도 잘하고 지하에 어떤 위험 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공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마 발전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초기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하여튼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 기울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가을입니다. 지금 날씨도 엄청 선선해졌고 10월이면 뭐 지역 축제, 학교 축제, 행사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만반에 대비하고 계신 거죠? 그 뭐 열심히 해왔고요. 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싸이 유명하잖아요. 가수. 내가 특정 가수를 예. 홍보하는 건 아닌데 무슨 쇼도 하지 않습니까? 뭐 예. 무슨 쇼? 뭐 흠뻑 쇼. 예. 내가 이렇게 가봤는데요. 이게 여러 개의 공연장 같은 데 가보면 요즘은 체계가 잘 돼 있어요. 요 범위 내에는 요 범위 몇 명만 들어가야 된다. 입장권 여기 구역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라. 예. 이제 서서 이렇게 춤추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널널하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인파가 몰리지 않게 하는 몰리지 거죠? 않게 예, 이렇게 예. 탁탁 관리를 하더라고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이제 이태원 사고 이후에 참사 이후에 많이 발전됐다. 근데 그 작년인가 전년인가 성수도 이게 의외의 사고들이 나는 데가 있어요. 사각지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 성수동에 보면은 그 거기 무슨 갑작스럽게 팝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갑자기 탁 그 공사장 공연을 한다라 그래가지고 인기 가수가 그러면 인파가 갑자기 몰리죠. 갑자기 몰리게 돼가지고 그 연예인 본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좀 사고고 날 뻔한 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심적인 게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이미 축제 같은 경우는 많이 발전돼서 저희 행안부도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지금 뭐 신경 많이 쓰고 어마어마하게 있지 인력 많이 않습니까? 쓰고 있어서 예. 발전 많이 됐다. 근데 아까 사각지대가 버스 정류장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뭐 넘어져 가지고 뭐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거를 저희 공공기관의 관리 범위 안에 넣어서 그걸 포함시켜서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역 축제나 학교 축제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 자치단체 또 경찰, 소방이 다 주시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런 데서는 사실은 사고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오히려 갑작스러운 큰 이벤트나 이런 행사 때는 안전을 소홀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시고 네. 관리하시겠다는 그런 제 얘기로 지금 듣고 있는데 자, 3년 전 10월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후속 조치로 세우고 있는데 자, 그게 다음 달에 재난안전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됩니다. 자, 이 새로 개정된 재난안전법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아까 좋은 질문 해주시는데요. 아까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저희 매년 이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장소를 다 조사하라고 시킵니다. 아. 무조건 조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통 5천 명 이상 모이는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도로 광장 뭐 이런 뭐 아니면 터미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이
이제 모인 것으로 예상되는 데서는 다 조사를 해서 어디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다 조사를 시킵니다. 어떤 행사가 있는지, 네.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지를 네네네. 일단 자치단체장이 알도록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험성이 확인이 되면 예. 그 행사 주체 이게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 마트 주인이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이태원 참사도 민간이었기 때문에 네. 자치단체장이 개입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게 있고 그 소유주라든지 행사 주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명령권을 줬습니다. 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 자치단체장한테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막상 현장에 가봤더니 위험한 것 같은데 계속 항사를 하더라. 예. 그러면 중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중지 권한도 줬습니까? 네, 실질적인 권한을 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권고 권한을 줬는데요. 예. 대부분이 경찰하고 소방하고 열심히 저희 자치단체장 잘하면 충분히 권고 수준에서도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지 권한까지 가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과거에는 민간이 하는 행사에는 관이 개입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민간이 하는 행사를 할지라도 위험성이 파악되면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명쾌하게 좀 한 거죠.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 발생 3주기가 되는 올해입니다. 지금 피해자들 유가족들에게는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저 일단 앞에 사회재난실장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인데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예. 저희 중에 별도의 그 이태원 참사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아, 새로 만들어졌군요. 예, 근데 한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예. 담당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유가족들을 보듬는 역할을 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예. 이제 3주기가 되잖아요. 예. 3주기가 되는데 이분들의 명예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근데 조사는 이미 그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해서 별도 조직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전문 조직이 추모 행사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피해 구제는 이분들이 피해 받았다는 걸 통해서 생활 위로금도 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의료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예. 심리적인 치유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분들은 이제 심리 치료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예. 문제는 내가 피해자다라는 것을 이분들이 이제 손을 들고 나오셔야 돼요. 아,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나요? 이제 그래서 별도의 신청 절차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별도의 그래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안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태원에 이자만 들어도 나는 싫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예. 잘 설득을 해서 진상조사도 중요하고 예. 어쨌든 피해 정부로부터 보호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 유가족들을 보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또 올해는 또 정부 주도로 별도로 행사를 엽니다. 추모. 아, 추도 계획이 있습니까? 10월 예. 29일 날. 10월 그래서 29일. 가능한 한 이제 대통령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일정이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분들의 명예를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저 지금 그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좀 과거 정부와는 달리 지금 이재명 정부들 와서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정부의 공식 추모식, 추도식은 행안부가 주최하고 있습니까? 행안부, 서울시 그다음에 유가족들하고 같이 아, 이게 날짜가 그러면 10월 29일 날입니다. 10월 광화문 29일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 거죠. 네. 제가 보니까 또 10월 25일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 추모 대회가 또 있네요. 자, 네네. 그러면 10월 25일은 서울 광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 추모 대회, 10월 29일은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 차원의 좀 약간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추모인데 예. 29일은 정부가 이제 주로 참여해서 하는 거고 25일은 유가족 중심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구성이 돼 저희도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은 저희들은 29일 날 10월 29일 기억하고 가능한 한 있어야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셨으면 예, 좋겠어요. 뭐 저희들은. 이 방송 보시고 네. 오시지 않으실까 네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조금 화제를 돌려서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회재난실장이시니까 매년 가을에 어선, 낚싯배, 전복 사고 이런 게 자주 일어납니다. 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산불도 그렇고 예. 요즘에 홍수도 그렇고 기후가 변했다는 거를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강릉에는 지금 가뭄이고 그렇죠. 또 어디는 또 뭐 비가 너무 와서 문제고 예, 예. 이게 일상화됐습니다. 이게 지금 해양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부분도 기후 변화 때문에 급변하기 때문에 예.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과거의 해외 사례를 이렇게 좀 봤어요. 예. 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가 보니까 우리가 그 차 타면 안전벨트 매라 하잖아요. 지금은 전 국민이 거의 다 들죠. 하잖아요. 예. 여기 낚싯배도 아니면 일반 어선도 구명조끼를 해야 돼요. 구명조끼. 그게 왜냐하면 이게 고기 잡으시는 그 어르신들, 어부들이 예. 이게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서 하면 좋겠는데요. 구명조끼를 보통 안 입으세요. 귀찮아서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귀찮았다기보다도요. 예. 방해가 됩니다. 이 금을 올리고 할 때 구명조끼 하는 게 입으면은 예. 능률이 안 오르고 더 힘들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 일단 그 의무화를 시키다. 구명조끼를 무조건 입어라.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뭐냐면은 10월 19일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예. 그냥 이게 저 속보가 떠가지고서 야 뭐 지금 뭐 풍랑특보가 떴다 이렇게 경계가 발령이 됐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어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구명조끼를 의무화했는데 예. 지금은 2명 이상이면 다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아, 과거에는 어선 바깥에만 입으면 되는데 지금은 2명 이상이면 무조건 구명조끼를 네, 입으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그게 10월 19일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예. 안 하면은 이제 벌금 물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하려면 아까 어선 어부들께서 불편하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이제 구명조끼 보면 바람 들어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좀 둔해지죠, 몸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기존에 있는 물품 중에 허리띠에 이렇게 평상시 때 찼다가 물에 떨어지게 되면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바람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팽창이 돼서 물에 뜰 수 있는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 새로운 구명조끼군요. 네, 약간 그래서 이제 좀 최신식. 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편한 것들을 기존에 예. 있는 것들을 좀 보급 좀 시키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좀 약간 비싸요, 이런 것들이. 저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좀 싸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구명조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부들께서 이 부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더 싼 제품,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겠다. 그리고 싸고 활동력이 강한. 네, 그리고 정부에서 또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착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그 저 구명조끼. 일본에는 예. 그 생존율이 있잖아요.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니 반으로 뚝 줄었어요. 생존율이 높아졌어요.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거죠. 사망률이 예. 줄었습니다. 아, 사망률이 줄고 생존율이 높아졌다. 생존율이 예. 높으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의무화되면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될 텐데 그 꼭 착용을 그래서 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바다에 나가시거나 배를 타실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으셔야 된다. 네.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사회재난실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회재난이라는 게 원인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원인 규명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인 규명을 해도 또 일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사회재난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원인 조사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지금 구분이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예. 않고 실익이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송참사는 사회적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굳이 구별할 실익이 없고 재난 원인 조사라고 해야 되는데 예.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무안공항의 그 여객기 사고도 그렇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반발이 많잖아요. 발표를 못했습니다. 예. 반발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객관성, 독립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별도의 기구가 있긴 있지만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각종 개별법에 별도의 위원회들이 따로 있어요. 25개나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중복이 되면 행정이 또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사를 안 하는 부분만 중심으로 했는데 예. 행정안전부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조사위원회 가지고도 객관성이라든지 전문성 확보하기가 좀 지금 재난이 복잡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예. 별도적인 독립조사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돼서 예. 거기에서 객관성 갖고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좀 약간 중복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행안부에서도 독립조사위원회를 또 출범시키고 기존에도 25개 정도의 위원회가 네네. 있는데 이 업무 분장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성 부분이 있어서 이제 각 개별 그 법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 부처에서 조사를 한 그렇죠. 게 예, 강해요. 예, 예. 그래서 항공철도조사위원회도 처음에 국토부 뭐 누가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객관성이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행정안전부는 약간 뭐냐면 정부 합동조사를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해당 부처에서만 못하고 주관적인 걸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네. 만들겠다는 뜻이겠군요. 근데 요것도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그냥 그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아예 조사위원회를 민간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가 주관기관인 재난이 나면 예. 행정안전부가 조사를 하잖아요. 하겠죠. 예. 그거 안 믿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 중이 제 머리 깎는다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예. 아예 지금은 뭐냐면 새로운 방향은 아예 그냥 별도의 그 조사만은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하는 부분을 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확보하는 게 제일 객관성, 중요하다. 전문성. 그렇죠. 객관성과 전문성. 예, 이해가 좀 됐습니다. 자, 실장님, 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사회 재난 자,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뿐만이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국정과제에도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연재난은 재해 대책법이 있어요. 자연재해 대책법이라고 예. 별도로 있어요. 예, 이제 사회재난은 별도의 법이 뭐 재난관리법 하나만 있고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각 기관별로 자기네들 법 속에 그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걸 종합하는 법률, 전문화된 법률이 없어서 저 별도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럼 효과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각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 조문들을 넣으려고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재난은 사회재난은 복잡 다변화돼서 예. 이태원 사고 났을 때 인파 사고 이거 주관기관이 처음에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거 아니야라는 그런 정도가 있었거든요. 예, 재난 대응은 뭐냐면 명쾌하게 이건 우리 거다라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딱 대응을 해야 돼요. 예. 이런 부분들을 신종재난이라고 그럽니다. 신종재난. 네, 신종재난을 이게 주관기관이 안정해 있다 하더라도 예. 먼저 나서서 대응할 수 있게끔 그 체계를 넣다가 마련해야 되고요. 복합재난. 예. 이거 서로 이게 말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돼. 다 발 담궈야 되는데 서로 아니야라고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핑퐁 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전에 저 실무적으로 막상 해보니까 그런 경우 사례가 예. 많아서 예. 명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복합재난의 대비 대응, 그다음에 신종재난의 대비 대응 이런 부분들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피해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사회재난을 발전시키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회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를 강화하는 네. 원년으로. 네. 자, 실장님 지금 사회재난실장이 업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전문가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1년 3개월 가지고 넘은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사회재난 파트에서 그 전에- 국장도 했고 그렇죠. 과장도 하고 쭉 해왔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어쨌든 간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지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1년 3개월 동안 업무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 네. 이건 진짜 어렵더라. 이거 우리 국민들이 조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건 제가- 원래 예상 질문에 없던 겁니다. 그 부분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수라는 부분이 예. 나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아까 많은 말씀 것을 살인자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실질적인 살인자입니다. 이제 예. 과실치사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예. 그런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일반 국민들이. 아까 영농부산물 얘기하는데 옛날부터 해오된 건데 하는데 그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산불로 번져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키고 성묘를 하러 갔다가 아니면은 어떤 우리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걷다가 또 절을 하시고도 또 촛불 피우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나 하나의 잘못이 나에 대한 피해로 가면 되는데 그게 본인이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간다는 부분. 그 부분을 꼭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좀 많이 예, 해주셨으면 재난의 개념이 사실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가뭄, 폭풍, 그리고 태풍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재난은 그것 외에 인간의 어떤 인적인 어떤 원인들이 가미된 그래서 더 큰 피해가 큰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만 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자 마지막으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순서, 자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입니다. 자 공연이나 축제를 갈 때 꼭 네. 지켜야 되는 행동 수칙 있으시면 좀 정리해서
30초 안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준비되셨으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 네, 일단 주변 축제라든지 아니면 인파가 많이 예상되는 곳에 갈 때에는 주변 환경을 먼저 보시고 위험한 곳에는 안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우측 통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비탈길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그게 연쇄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비탈길 같은데 굉장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전 요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 주시면은 안전사고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7초에 끝내주셨습니다. 오늘 한 50분 정도 우리 실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도 사회 재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종환 행안부의 사회재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